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먼저 망가지는 게 다 달라요. 같은 병리래도. 무슨 얘기냐면 뇌 능력은 세포의 수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의 숫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못 배우면, 공부 안 하면 세포와 세포의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포가 죽으면 그게 다 끊어져요. 좋다는 거 다 모아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는 거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시중에 나오는 뭐 예방약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귓불 있잖아요. 여기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깊게 패이면 치매 걸릴 위험이 높다. 이게 네. 정설입니까? 낭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손가락이 여기가 여기보다 짧으면 치매에 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치매 걸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야. 치매 안 걸린 사람들에다 놓고서 이제 이걸 봤더니 이거 없는 거야 별로. 네. 그러면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이게 막 이게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잘 생기지 않아요.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좀 못 먹어서 그렇죠. 말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주름살이라는 게 결국에는 밑에 있는 조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드신 분들은 당연히 뇌세포가 쉽게 망가져요. 연세 드실수록 잘 드셔야 되는 것이 많고 특히나 단백질 잘 먹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안 지키고 있으면 마르죠. 마르신 분들이 위험합니다.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 치매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행동 양식이 몇 가지로 나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크게 구분할 수 없나요? 크게 구분을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뇌에 병이 생기는 것이 어느 쪽에 딱 국한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쫙 퍼져가면서 뇌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먼저 망가지는 게 다 달라요. 같은 병리래도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저희들이 막 찾아내거든요.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변성이 오고 타우라는 단백질의 변성이 와요. 파킨슨 병도 몸이 굳어지고 벌벌 떠는 병이고 이러긴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 또 치매가 오는 경우인데 이건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의 변성이 와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서 병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기억력 부상 망가지고 파킨슨병 치매 같은 경우는 길을 못 찾거나 헛것을 보거나 이런 것을 먼저 망가지고 전두축두 치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행동장애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막 집안에 쓰레기 쏘아놓고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느 곳에 어떤 병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사람이 병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동안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을 딱 잘라놓고 이 사람이 뭔지 알아맞혀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그래도 조용한 스타일의 치매 환자가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쁜 치매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즉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을 생활이 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죠. 그래서 있어요.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쁜 치매 쪽으로 끌고 가고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공격성을 좀 줄이고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잠을 좀 재우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깨워서 뭔가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의 행동상의 변화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적절한 약을 써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죠. 그게 치료 과정이 있군요. 있죠, 당연히. 치매는 치료를 해야지만이 이쁜 치매로 바뀌어요. 치매에 걸려 있거나 치매로 가는 사람을 치유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뇌 세포들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비록 오랫동안 써서 망가졌더라도 그걸 고치는 능력이 좋아져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뇌도 망가진 것을 고쳐가면서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치매에 대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말씀을 드리니까 알 것 같아요. 혹시 가족력도 많은 가족력이라는 것은 모든 병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유전이라고만 꼭 얘기할 것은 아니고 가족들의 습관, 식습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평소 때 생활 태도, 운동 안 하면 뭐든지 나빠집니다. 근데 어느 집안은 진짜 운동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은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식 습관도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족력이라는 커다란 저거에서 유전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만 그 유전자와 근접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태도
그리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가족의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럼 치매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연구를 해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하게 되면 몇 %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실제로 치매 유병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답은요? 답은 줄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 능력은 세포의 수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의 숫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못 배우면 공부 안 하면 세포와 세포의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포가 죽으면 그게 다 끊어져요. 그런데 세포와 세포의 연결이 아주 공고히 돼 있으면 여러 갈래로 한두 개가 죽어도 다른 것들로 연결이 돼서 안 틀어져요. 계속 뇌회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렸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책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연세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워낙 학구열이 높으니까 교육열 자체가.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맹이 많았어요. 10년 싹 지나니까 문맹이 10%로 줄었어요. 계속 세대가 지나갈수록 문맹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뇌와 뇌 사이 연결을 공고히 시킨 그 세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지. 그리고 중년에 뇌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뇌를 다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머리 맞고 때리고 뭐 꼰투, 격한 스포츠. 그거 피해야 됩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이 치매가 많아요. 그래서 미식축구는 엄청나게 경기 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보호 잠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한 선수가 뛰는 경기 횟수를 다 컨트롤해요. 근데 이게 미식축구 선수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고를 친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요. 쭉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했던 친구가 돈도 많은데 왜 저럴까? 그건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권투 선수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격한 운동을 덜 합니다. 잘 안 해요. 고혈압, 당뇨병 이거 뇌로 가는 혈관들이 시원찮게 만드는 거거든요. 뇌로 가는 혈관이 시원찮아지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뇌는 우리 몸에 1200g 요것뿐이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를 가져가요. 그럼 뇌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서플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혈관을 망가뜨리니까. 에너지 서플라이가 안 되면 뇌는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숨 막히고 빨리 죽어요. 뇌세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술, 담배 다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여기가 괜찮아야 됩니다. 난청을 예방하고 특히나 백내장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빨리 고쳐드리고 하면 치매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인데 운동이에요. 운동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운동은 약보다 더 센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동물이죠. 동물이죠.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지금 뇌는 왜 있을까요? 움직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운동해요? 훨씬 운동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다람쥐 쳇바퀴만 열심히 굴리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고 그런 운동 말고 햇빛 보고 바깥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더 좋거든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햇빛도 충분히 보고 운동을 하면 아까 얘기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러한 뇌를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뇌의 노폐물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잘 빼내요. 거기다가 운동을 하면 뇌가 나이가 들어도 조금씩 뇌를 재생시키는 물질이 나오는데 운동을 해야지만 그게 찌끔찌끔 나온단 말이죠. 뇌가 매우 예민해지면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많이들 운동하라고 그래요. 즉 그 상황을 피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라. 그것을 하면은 모든 면에서 약보다 좋은 효과. 약보다 운동이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뇌에 영향을 줄 만한 운동 시간이라든지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아주 세게 한 사람과 중간 정도로 한 사람 그리고 안 한 사람을 비교했는데 다행히도 중간 정도나 세게 한 사람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분명히 안 한 사람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중강도 정도로만 해도 뇌는 건강해진다. 중강도가 뭐냐? 일주일에 3번 밖에 나가서 1시간씩만 산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보기 하고 한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좋아요. 근데 될 수 있는 한 트레이드밀이나 이런 데서 뛰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해요. 햇빛을 보면 낮과 밤의 차이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소위 멜라토닌이 이렇게 파도를 제대로 타기 때문에 딱 잠이 들려면 확 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자요.
잠이 중요한 것은 우리 뇌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효과가 제일 좋을 때가 밤에 잘 때. 운동해서 잠 잘 자면 이것이 시중에 나오는 뭐 예방약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혹시 뇌 운동법 같은 것도 있나요? 뇌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운동법. 많은 사람들이 뇌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언어를 공부한다든가 심지어 고스톱 치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고스톱을 친다든가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 운동은 곧 신체 운동입니다. 신체 운동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뇌 운동을 해야 돼요. 신체 운동 안 하고 뇌 운동만 해서는 뇌가 나빠집니다. 근데 신체 운동과 뇌 운동을 같이 하면 뇌도 좋아지고 신체도 좋아져요. 우리 한 몸이거든요. 같이 증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의 시대가 끝나고 은미체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예술적인 감각과 체력 이런 것들이 그분의 존엄성을 더 중요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만 뭘 풀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예술이나 체육이나 운동 이런 것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 혹시 뇌에 좋은 음식 없습니까? 기름이 좋으냐 나쁘냐 했을 때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또는 생선에서 나온 기름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연구가 되어 있는 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을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선과 올리브를 뭐 1리터를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딱 일주일하고 전 치매 걸리는 게 낫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음식 문화는 이건 뭐 좋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반짝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만 보면 돼. 우리는 예전부터 반찬이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이렇게 반찬 여러 가지 쓰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 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이게 골고루 모든 비타민을 다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작게 먹는 이런 것들이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다이어트. 한식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한식이 치매에 좋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한식 먹으면 돼요. 물론 뭐 너무 짜게 먹으면 혈압도 나빠지고 백미 많이 먹으면 뭐 당뇨병도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조절하시면 되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식으로 만들어서 좋다는 거 다 모아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는 거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걸 드시게 해봤더니 한 달을 못 넘겨요. 니글니글해서 못 먹어요. 저도 그걸 한 달 먹어봤는데 그냥 그것도 포기. 그래서 먹는 건 오랫동안 나한테 들어온 습관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지금 다른 것을 뭐 더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골고루 먹는 한국 식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식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소식하라고 그래갖고 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를 극복하고 싶은 많은 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치매를 극복은 안 됩니다. 치매는 이미 우리가 120세를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는 대상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단어 선택이죠. 전쟁은 주적이 되는 거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제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 10명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쁜 치매를 만들려는 노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그 나쁜 단백질을 끄집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도 이제 개발이 됐고 한 10년 후에는 그런 약을 잘 조절해서 먹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병에 걸리긴 했지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치매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사회죠.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 노인정에 가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심되는 세상이 더 중요한 거지 극복하겠다고 한다면 벌써 이것은 죄악시하고 우리와 구분시키려고 하는 건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80대 이상의 어르신의 4명 중에 한 분이라면 부모님, 장인, 장모 이렇게 따지면 그분 중에 한 분이 치매 어르신이거든요. 그분을 막 극복을 해야 되나요? 전쟁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거. 조금만 좀 그런 생각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치매는 극복해야 된다.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치매라는 것은 고령사회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쁜 친구 같은 존재이니 이 친구와 어떻게 동행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셨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